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할 강사 송남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FND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다 어느 정도 기초를 익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AVR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중간에 중단한다는 얘기죠. 잠깐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럽트. 중단하고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 인터럽트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던 게임을 잠깐 포스를 눌러가지고 잠깐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내려놓겠죠.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한테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주방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좀 해달라, 아니면은 뭐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은 나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아니면은 어머니 허리를 주물러 드립니다. 주물러 드리면은 다 끝났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그 멈췄던 화면을 다시 포즈한 것을 다시 액티브를 시켜가지고 아까 하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겠죠. 예. 이것이 하나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던 그 자체가 주 프로그램이 됩니다. 원래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바깥에서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그것을 인터럽트라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해가지고 그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러 드린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게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던 그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해요. 실행하다가 내일 좀 해달라 하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그 요청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원래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아까 했던 주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의 개념입니다.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인터럽트는 어떠한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인터럽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말로 하잖아요. 야, 이것 좀 해달라, 설거지 좀 해달라, 어머니가, 또는 뭐, 그, 허리 좀 주물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해진 포트에 정해진 비트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즉, 신호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5V 신호를 이렇게 딱 보내는 겁니다. 5V. 자, 인터럽트를 요청하겠다 하고 이렇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컴에서는 인터럽트 요청을 어떤 신호로 보낸다. 그래서요, 이러한 마이컴에서 AVR에서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데는 그 입구가 정해져 있어요. 포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8군데에서 8군데 비트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AVR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D포트에 4개의 포트, 4개의 비트, D0, D1, D2, D3 이렇게 4개의 포트하고요. D포트에 그 다음에 E포트가 있습니다. E포트에 4개의 비트, E4, E5, E6, E7 이렇게 4개의 포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D포트 하고요. D포트의 하위 4비트 D0, D1, D2, D3 그 다음에 E포트에 E4, E5, E6, E7 해가지고 4개의 비트, 상위 4비트 여기만을 통해서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좀 해달라 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신호에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 줘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인터럽트 신호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있다가 0V를 있다가 이렇게 0V를 있었습니다. 어떤 신호가 이렇게 0V를 있다가 딱 신호를 보냈어요. 자, 인터럽트를 해라 하고 딱 신호를 보내줬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D포트의 D0라는 그 비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신호를 딱 보냈어요. 자, 인터럽트 나 지금 D0인데 인터럽트를 좀 처리해달라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신호가 정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신호를 보내는 순간에, 요 순간에 인터럽트를 처리해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처리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처리를 해라. 아니면은 신호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시작하라. 이렇게 세 경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즉 올라갈 때냐, 이렇게 평평할 때냐, 신호가 떨어질 때냐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포트가 몇 군데에서 그런 결정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8군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 인터럽트를 처리할까? 아니면 평평할 때 인터럽트를 처리할까? 아니면 내려갈 때 처리할까? 이거를 바로 이 8군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신호가 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올라갈 때 처리를 할까, 평평할 때 처리를 할까, 아니면 내려갈 때 신호를 처리할까라고 해서 그거를 결정해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해가지고 EICRA라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가 있고요.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Register B가 있습니다. B. 2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 2개의 레지스터에서 뭐냐면은
어떤 포트의 어떤 비트에서 어느 신호의 인터럽트를 처리할까라는 것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결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는 뭐냐면은 D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터럽트 신호의 그 처리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D0, D1, D2, 그 다음에 D3 이렇게 4개의 인터럽트를 요구할 수 있는 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비트를 선택해서 어떤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할래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는 D입니다. D인데 그럼 어떻게 할당을 했느냐? 제일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D0예요. D0에 신호를 결정해 줘야 돼요. 어디서 할 거냐? 올라갈 때냐? 평평한다냐? 떨어질 때냐? 그럼 여기 두 비트는 뭘까요? D1입니다. D1에서 인터럽트 신호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D2에서 받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두 비트는 D3에서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올라갈 때 받을 거냐, 평평한 데서 받을 거냐, 아니면 내려갈 때 받을래.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건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를 뭐 5, 6개까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거의 안 쓰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뭘까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까지는 똑같죠? 근데 B입니다. 요거는 어느 포트에서 인터럽트를 걸 때 쓸까요?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포트의 상위 4비트인 E4, 그 다음에 E5 해가지고 E7까지 요렇게 여기에서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면은 어느 레벨에서 할 거냐를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냐 신호가 그다음 평평한 데냐 아니면은 떨어질 때냐. 그래서 여기가 뭘까요? 제일 오른쪽에 두 비트는 그렇죠. 4. E4에다가 비트 E4에다가 인터럽트 신호를 연결했을 때 여기는 E5. 그러면 여기는 E6가 되겠죠. E6 그 다음에 여기는 E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나 그 신호 이제 두 비트죠. 이렇게 신호가 두 비트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비트예요. 이렇게 두 비트니까 요 두 비트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잖아요. 0을 집어넣으면은 신호의 로우 레벨에서 인터럽트 시작이에요. 요건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신호의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의 로우 레벨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신호가 항상 하이인데 로우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0일은 뭐냐면은 리서브드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 0 하면은 이건 신호의 하강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1, 0을 집어넣으면은 신호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딱 됐을 때 바로 요 부분에서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에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1, 양쪽에 전부 다 1을 집어넣으면 신호의 상승 부분 라이징 에지에서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신호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순간에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external interrupt, 외부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냐 B냐 그거를 세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external interrupt masking register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자, 이제 인터럽트를 걸어도 된다.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비트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D0나 또는 뭐 아니면 E7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인터럽트 신호를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즉 여기 AVR이 있습니다. AVR이 있는데 이렇게 AVR이 있어요. AVR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D0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연결했어요. 접촉 센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탁 접촉 센서에 우리가 손을 대면은 신호 1이 떨어지죠. 이렇게 1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네가 인터럽트 요청을 하는 요 신호를 허락하노라 하고 허락한다는 뜻에서 각 비트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인터럽트 external interrupt masking register는 총 8비트인데요. 인터럽트 0, 인터럽트 1, 인터럽트 2, 인터럽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럽트 7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비트를 1로 해놓잖아요. 1로 해놓으면은 바로 그 해당되는 부분의 인터럽트 비트를 허락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감이 잡히죠. 이쪽은 뭘까요? D0입니다. 그죠? D0. 여기는 D1.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여기는 뭘까요? 예, 여기는 E4가 되겠죠. E4. 여기는 E5. 여기는 뭘까요? E7입니다. E7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AVR에 예를 들어서 AVR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E5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인터럽트 신호를 E5에다가 이렇게 인터럽트 신호를 이렇게 외부 인터럽트 신호를 E5에 연결했어요. 그럼 어느 비트를 1로 해놔야 될까요? 예, D0, D1, D2, D3, 그 다음에 E4, E5. 요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AVR에다가 E5에 바깥에다 선을 연결해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인터럽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인터럽트를 허용하노라 하고 허락해 주는 것, External Interrupt Masking Register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요것이 1로 되는 순간 진짜 이제 그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요거는 허락하노라라는 뜻이고, 요거는 자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라, 처리하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1로 됐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0으로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을 해주죠. 아니 어떻게 미리 세팅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read and write라고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D0,
쭉 해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E7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알기 쉽게 그냥 D0에다가 외부 신호를 연결했어요. 인터럽트 신호를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기를 1로 해놔야 되겠죠. 인터럽트를 허용하노라. 여기다 1을 해놓고 그 다음에 D0에 연결했으니까 여기도 1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 1번, 0번, 제일 먼저 D0에 있는 D0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 처리하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인터럽트 처리 레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냐 B냐. A는 D포트에 관한 D포트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다. External Control Register B는 바로 E포트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 신호의 어느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시작할래? 신호가 제일 밑바닥일 때 시작할래? 아니면 올라갈 때 시작할래? 이 밑바닥은 평평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할래? 아니, 평평한 부분에서 시작할래? 올라갈 때 시작할래? 아니면은 신호가 떨어질 때 인터럽트를 처리할래? 라는 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마스크 레지스터라. 이거는 8개의 비트인데요. 어디하고 연결됐든지 인터럽트를 허하노라, 인터럽트를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그 레지스터입니다. 그 해당 비트를 세트하면은요 1로.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당 비트가 1로 되면은 그래, 너 거기에 해당되는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터럽트를 외부에서 신호를 허락하노라. 이거는 프로그램을 허락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시작하려면은요, set interrupt라고 해서 이 내장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야 됩니다. set interrupt라고 하는 것을 해주면은 인터럽트를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럽트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조금 어쩌다 인터럽트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clear interrupt라고 그래가지고 CLI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주면은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요. 요거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ISR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써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수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시죠? 함수 이름을 써주고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로 Interrupt Vector Identifier라고 그래가지고 벡터 식별자를 써줍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블럭 기호를 적어준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군요. 이렇게 어렵지 않군요. IS는 무슨 뜻이냐면 Interrupt Service Routine이다 그런 뜻입니다. Interrupt Service Routine.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ISR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Interrupt Vector 식별자인데 식별자는 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블럭 기호 안에다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터럽트 식별자 외부 인터럽트는 D포트의 하위 4비트, E포트의 상위 4비트 이렇게 8비트죠? 그래가지고 8개의 식별자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럽트 7까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인터럽트 0는 어디에 연결했을 때 되는 겁니까?
그렇죠. D0.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 또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럽트 5는 어디에다 연결했을 때일까요? 예, 그렇죠. E4, E5. 예, E5에 연결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는 인터럽트 5를 식별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인터럽트 식별자요. 아이덴티파이어. 예, 이렇게. 인터럽트 제로. 요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헤더 파일의 매크로에 가면 다 이것들이 원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Interrupt Sense Control ISC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대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00, 01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리얼 통신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시리얼 통신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버퍼가 비었다, 버퍼에 데이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에 대한 그 식별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부터 먼저 처리할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요 신호가 들어오면은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이거부터 처리해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서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서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포트에 어느 비트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할라 그걸 결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결정을 해. 예를 들어서 D0에 들어오는 신호를 처리하겠다. 그럼 이렇게 우선 하드웨어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를 결정한 다음에 이게 제일 모든 거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드웨어를 결정했다고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웨이브 파일에 요거 헤더를 요걸 포함시켜야 돼요. include avr interrupt h라고 하는 이 헤더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인 요거를 2번으로 해놨는데 요게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포트에 어떤 핀을 통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할래 하는 것인데 2번 요게 사실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파일에 인터럽트 h를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값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야, 요게 중요합니다. 레지스터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즉 레지스터의 값은 뭡니까? 3개의 레지스터죠. 뭐예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신호의 평평한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할까? 아니면 신호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처리할까? 아니면은 신호에 떨어지는 부분에서 처리를 할까?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이건 뭐예요? 자, 그럼 그 연결했으면은 어느 비트에 연결했으면 그 비트에 신호가 들어와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해가지고 그 비트를 또 일로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 해당 비트의 프로그램을 처리하여라.
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개의 레지스터의 값을 정해줘야 돼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요거 두 개죠. 요거 뭐 두 개인 이유는 D냐, D 포트냐, E 포트냐를 쓸 거죠.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를 허락하노라 마스크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허락하노라 플래그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의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뭘까요? 예, 바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어떤 형식으로 만들까요? 바로 예, 이런 형식으로요.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데 이때 그 식별자에다가 뭐 요거 이렇게 붙여라 이거 나와 있죠? 이렇게 인터럽트 제로냐, 인터럽트 1이냐, 인터럽트 2냐 해놓고 언더바 하고 벡터란 뜻에서 언더바 벡트 VCT 요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럽트는 어떻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어떤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고 있다가 누군가가 인터럽트를 걸었으면은 이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뜻이죠. 야,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던 거 해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요.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얼른 돌아와서 아까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예,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이 야, 내일 좀 해줘라 하는 것을 인터럽트 요청이라고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가서 하는 것을 인터럽트를 처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인터럽트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AVR에서 인터럽트를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개를 수용할 수 있어요? 8개를 수용할 수 있다. D 포트에 4개, E 포트에 4개의 비트를 통해서 총 8개의 외부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러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AVR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의 값을 미리 정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그래가지고 요거는 신호의 평평한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걸을래, 아니면은 올라가는 부분에서 걸을래, 아니면은 내려가는 부분에서 걸을래, 요걸 결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비트식이에요. D0, D1, D2, D3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E4, E5, E6, E7 이렇게 E 포트에 4개의 비트를 정해주는데 바로 여기에 있죠? 사실 요 2개는 거의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10 세트하면은 이렇게 신호가 떨어질 때 인터럽트를 시작해라. 11 해주면 뭐죠? 신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라는 뜻으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인터럽트를 허하노라. 그래서 여기가 D0, D1, D2, D3 그 다음에 여기는 E4, E5, E6, E7 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비트를 1로 해놓으면 여기를 1로 해놓으면 D0, D1 D1에 연결된 곳으로부터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는 뭐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D0에서부터 E7까지인데 프로그램을 허락하는 거라. 자,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 실행시켜 주겠다 라고 이렇게 허락하노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terrupt register 활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를 시작할 때는 set interrupt, interrupt를 중단할 때는 clear interrupt, 그 다음에 interrupt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ISR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 interrupt 벡터 식별자를 이 안에 인수로 적어주고 그 안에다가 interrupt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nterrupt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여기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원래 2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느 비트에, 어느 포트에, 어느 비트에다가 인터럽트를 신호를 연결할래, 이렇게 이거부터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먼저 프로그램 전에 AVR include AVR interrupt H라고 하는 파일을 include 시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 요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신호에 어디에서 interrupt를 걸을래, 몇 번 비트의 interrupt를 허락하노라, 몇 번 비트의 interrupt 프로그램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errupt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터럽트 프로그램은요, 뭐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아닌데, 제가 그 프로그램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대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New 프로젝트죠. New 프로젝트 AVR GCC, 그 다음에 A013을 정할까요? 예, A013. Next. AVR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애트메가 128. Finish. 여기 이렇게 소스 파일이 뜹니다. 그거를 저는 크림슨 에디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오픈, A013,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요거는 CPU 클럭을 고정시킵니다. 자, CPU 클럭 sharp define frequency of CPU는 16MHz다. 1600000 unsigned long이다. 자, 이제 웨브 파일을 include 하죠. sharp include avr io.h, 그 다음에 sharp include util delay.h. 자, 이제 인터럽트를 해야 되니까 인터럽트를 위한 헤더 파일을 가져온다. 중요합니다. 뭐죠? sharp include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harp include 한 다음에 AVR interrupt H를 가져옵니다. AVR interrupt H, 이거를 가져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뭐를 해야 되죠? 이제 매크로를 정하죠. sharp define
수는 1이다. sharp define DEX는 delay milliseconds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integer main void while true 그 다음에 return 0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스위치는 이미 D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D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희 그 AVR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D포트에 이미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지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포트에 뭐가 연결됐습니까?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D포트의 D0를 통해서 D포트의 D0를 통해서 인터럽트 신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D0. 그래서 D0를 누르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요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LED에 불이 차례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대로 불이 켜지다가 요게 본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LED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대로 계속 켜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가 D0를 통해서 D0를 탁 누르는 순간 인터럽트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면은 LED가 전체가 껌뻑 이렇게 한 10번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껌뻑 하다가 10번을 하고 다시 본 프로그램으로 가는 이런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분히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의 입출력을 결정한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스위치 D포트죠. 스위치의 D0 비트를 인터럽트 입력 단자로 한다. 입력 신호 비트로 정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DDR C포트는 뭐죠? C포트는 LED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LED는 전부 출력입니다. 0, X, F. 그 다음에 이제 D포트의 D0를 통해서 이제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올 건데, D0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입력 포트로 정해야죠. 그러니까 DDR, D포트는 전부 입력으로 하여라. 0, X, 0, 0로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레지스터에 바로 인터럽트 레지스터에 각 비트를 결정한다. 그렇죠? 결정합니다. 먼저 그 신호를 올라가는 신호에서 받을래, 인터럽트를 시작할래, 아니면 떨어지는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시작할래 해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D포트니까 A죠. 만약에 E포트에 연결했다면 B를 써야 되는데 D포트에 연결했으니까 A입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있죠? 요 두 개의 포트를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신호의 하강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떨어질 때 인터럽트를 많이 걸어줘요. 신호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에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만 1로 해주면 돼요. 요거만 1로 해주면 되죠. 요거만 1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요 ISC01이라고 이미 디파인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ISC01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냐면 01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ISC Interrupt Sense Control 01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1이라고 이미 매크로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보면은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매크로에 가보면은 헤더 파일에 define interrupt sense control 01 요것은 1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01, 두 번째 비트만 1로 세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자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 비트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비트만 1로 세팅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해라. 1을 비트 왼쪽으로 밀어라. 얼만큼요? 한 비트만큼 밀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비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매크로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헤더 파일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terrupt Sense Control D0의 첫 번째다. 이것을 1로 해놔라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0000 죄송합니다. 그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너리로 보면은 0000 0010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0이면은 요쪽에 요게 10이면은 무슨 뜻이죠? 10이면은 바로 신호에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신호에 떨어지는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걸리도록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1로 세팅합니다. 자, 1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줘야 될 게 뭐죠?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죠. Mask Register.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그대로 또 합니다.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는 바로 뭐냐면은 요거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미안합니다. 요거 첫 번째 D0에 연결했으니까 Interrupt 0 Interrupt 0라고 하는 요 비트를 1로 해놓으면 되죠. 요 비트.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식별자 int 0라고 하는 요 식별자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를 왼쪽으로 옮겨라. 제가 좀 아까 잊어버렸네요. 뭐냐면 그게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마스크 레지스터는 int 0. 예. int 0를 1로 세팅하라 합니다. 여기다가 interrupt 0를 세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기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를 어떻게 해놓으란 뜻이죠. 0B에 0000
00 01 이렇게 세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헤더 파일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sharp define 헤더 파일에 가보면 int0는 1로 세팅하여라. 이렇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0이죠. 예. 0으로 세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한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를 세팅하여라. 자, flag register는 뭘까요? 한번 가봅니다. flag register는 역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interrupt flag intf 그거네요. intf0 요거를 1로 세팅하면 되죠. 제일 오른쪽 비트 여기 1 요거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을 0비트 옮겨라 그러면 그냥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요것도 0비트 옮겨라 그러면은 요게 1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크로에 보면은요 헤더 파일의 매크로에 들어가면 이렇게 int0는 0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1로 세팅하여라 비트 시프트 해라 뭐를 또 잊어버렸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뭐냐면은 intf네요. intf interrupt flag 0 그만큼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를 어떻게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0b에 0000 0001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안 써주고요. 이렇게 안 써주고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 사람 본인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해주면 컨트롤 레지스터에 요거는 떨어지는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요거는 D0 요걸 딱 보니까 벌써 D0에다가 인터럽트 신호를 걸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 요거 하나 더 해놓을게요. 혹시 모르시니까 헤더 파일에 sharp define interrupt flag 0는 0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실시간에 배웠지만은 1을 0비트로 옮겨라 그러면은 1이죠. 1을 한 비트 왼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얼마예요? 1, 0이죠. 그 다음에 1을 이거 혹시 또 모르시고 계실 분들 2를 2비트로 옮겨라 그러면 1, 0, 0이죠. 요거 그거를 다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냐면 인터럽트 레지스터의 각 비트를 여러분들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할 준비 프로그램까지 어느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시작해라. 그리고 어느 포트에 어느 비트에 신호가 들어오는 인터럽트 신호를 허락하노라. 프로그램도 허락하노라. 다 됐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예, 이제 인터럽트를 시작하여라. set interrup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set interrup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set interrupt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용자 함수 배웠으니까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서비스 루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의 식별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대로 여러분들 만드시면 돼요. 자, 합니다. 어떻게 하죠? interrupt service routine
이렇게 함수의 이름은 이거고요. 자, D0에 연결을 했으니까 인테저 제로입니다. 인테저 제로.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건 D0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interrupt zero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어디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 보시죠. 여기 얘기했죠. 이렇게 D0에는 int 0, 그 다음에 D1에 연결했으면 int 1 이렇게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를 쓸 때는 그거를 써주고 인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언더바 벡터라고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합니다. interrupt 0 언더바 vct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interrupt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할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전체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합니다. 먼저 unsigned 캐릭터 P라는 거를 P와 LE를 한번 정합니다. 그 다음에 LE에다가는 전체 불이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0xFF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껌뻑 하는 것을 한 10번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번 할까요? 네, 12번.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LED가 C에 연결됐으니까, port C에다가는 LE의 값을 출력하여라. 그럼 처음에 LED가 켜지겠죠. 그리고 나서 한 300ms 동안 기다려라. 1000분의 300초만큼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LE의 값을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라라는 거 연산자 아시죠? 이거 반전 연산자, 난 연산자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빙빙 돌아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선언할까요? 여기도 역시 unsigned 캐릭터 P하고 D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P하고 D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P라고 D라는 변수를 이렇게 막 선언해도 되는 거 똑같은 거 선언해도 됩니까? 그러는데 선언해도 되죠. 왜? 이 함수하고 그래 말하자면은 그 메인 함수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 함수하고는 서로 독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전역 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를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이상 각 함수에서 그 선언한 변수는 전혀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 여러분들 C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LED가 차례대로 주르륵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뒤에 들어있는 값은 0x 0 1 제일 오른쪽이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이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for P는 어떻게 할까요? 0부터 시작해서 P가 얼마가 될 때까지요? 8보다 작을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먼저 포트 C에다가
리의 값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이건 좀 빨리 하기 위해서 D 한 20ms 동안 한번 멈춥니다. 20ms 동안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바가 올라가듯이 쭉 하려면 이거 테크닉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의 값은 리의 값에다가 비트 OR을 하여라. 비트 OR을 하여라. 네, 이렇게 비트 OR을 하여라. 뭐를요? 비트 OR을 해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다 계속 1을 OR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1을 OR을 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1. 이렇게 1 OR을 하면은 계속 오른쪽에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쭈르르륵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라 합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빌드. 네, 다행히 오류가 없네요. 그러면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Tools, 프로그램 AVR, Connect. 요거는 이제 바뀌었죠? 어디냐면은 A13의 디폴트에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 옮겨봅니다. 자, 옮겼네요. 그럼 시작을 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반응이 없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 C포트에 요 케이블이 빠졌습니다. 요게 빠졌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고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LED에다가 이 케이블을 연결을 안 했습니다. 자, 케이블을 연결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을 보면은 리를 출력하고 요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리를 왼쪽으로 한 비트 밀고 이렇게 밀고 제일 우측에다가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여기에 C에 LED에 지금 연결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이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는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 약간 수정을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래시 메모리로 옮깁니다.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데요. Connect. 자, 그대로 프로그램 해봅니다. 자, 이제 요거 LED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시켜봅니다. 실행. 자, 이렇게 불이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켜지죠? 자, 왔다 켜지는데 요게 좀 너무 빠르네요. 요거를 조금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리게. 확인이 안 되니까요. 자, 본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게 20이니까 조금 너무 빠르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 6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으로 할까요? 네, 70으로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오류가 없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자, 옮겨봅니다. 프로그램 AVR Connect 프로그램. 자, 이제 한번 해봅니다.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저렇게 쭈르륵 켜집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주룩주룩 그 데이터가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LED가 이제 이렇게 본 프로그램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D0 스위치 D0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D0입니다. 여기 스위치 보이시죠? 여기 요거 때문에 안 보이나? 요거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요거 어떻게 보이나요?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D0가 보이죠? 요겁니다. 제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자, 요 D0 스위치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인터럽트를 겁니다. 인터럽트 했더니 이렇게 껌먹 하죠. 인터럽트 루틴이 시작되고 그게 끝나니까 본 프로그램이 다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터럽트 겁니다. 자, 스위치 누릅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를 걸었다. 껌먹 눌렀는데 왜 조금 있다 될까요? 제가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는 순간 falling edge에서 실행이 되게 그렇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보세요. 안 되죠? 놓으면은 이렇게 인터럽트가 실행이 됩니다. 아하, 이렇게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구나. 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스위치를 눌렀다가 띄는 순간 falling edge에서 이렇게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만약에 이게 목공소나 아니면 선반 작업 같은 데서 모터가 만약에 돌아가는 곳이다 그러면은 신호가 떨어지는 곳에서 센서의 신호가 떨어지는 곳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라이징 에지 신호가 올라가는 곳에서 바로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뭐 모터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모터의 안전 커버를 덮는 장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게 내려오는 장치를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손이나 이런 데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만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이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은 앞으로 한 3회나 4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AVR에서 인터럽트,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AD 컨버터,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그래서 사실 AVR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인터럽트, 그 다음에 타이머,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걸어볼까요? 인터럽트를. 자, 껌먹 하죠? 이렇게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죠. 제일 먼저 이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럽트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헤더에 이렇게 AVR interrupt H라는 헤더 파일을 가져온다. 그 다음 인터럽트를 걸 포트에 D0면 D, E0면은 E, 그 포트를 전부 입력으로 정한다. 중요합니다. 입력으로 정한다. 물론 요거 특정한 비트 D0니까 D0만 0으로 세트해서 입력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D0, D 포트 전체를 입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럽트가 걸릴 포트의 비트를 0으로 세트한다. 입력으로 한다. 그 다음 그 인터럽트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의 값을 세팅한다. 요거 3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죠?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신호가 평평한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할래? 신호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처리를 할까? 아니면 신호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처리를 할까? 해가지고 이것은 신호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처리하는 거죠. 요거 사실 실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인터럽트 H 헤더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매크로로 정의를 해놨어요. ISC01은 1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1이라고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익스터널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그 D0의 D포트의 D0를 통해서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는 뭐죠? 프로그램을 그 D0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허락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레지스터, 그 인터럽트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함수를 풉니다. 그럼 이제 인터럽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인터럽트 시작은 언제 시작될까요? 인터럽트 그 신호를 보낼 때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해주죠. 처음에는 요거는 그냥 항상 써줘야 돼요. ISR 함수의 이름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해주고, 요거는 D0를 통해서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int0. 만약에 D1을 통해서 신호를 받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위치 두 번째 인터럽트 1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 벡트 이렇게 인수를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돼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여기 한번 보시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12번 동안 깜빡깜빡 하는 거. 자, 인터럽트 컵니다. 한번 보시죠. LED가 어떻게 변하나요? 자, 보시죠. 네, 껌먹 이렇게. 요런 거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만들고 하고 다시 본 프로그램으로 가죠.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인터럽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본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합니다. 계속 실행하다가 D0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D0에서 인터럽트 신호가 걸리는 순간 우리가 함수를 부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인터럽트의 개념,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D포트하고 E포트의 신호를 어떻게 입력할까,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그 레지스터의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C 시간에 다 배웠지만 왜 이렇게 함수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변수가 같아요? 그러는데 각각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전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첫 부분부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리와인드 해가지고 보시고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숙지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